생초보를 위한 정보 처리 기술사 학습 방법. 네, 에피소드 9번째 토픽 공부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토픽을 저희가 공부해야 될 토픽이 8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 짧게 합격하시는 분들은 한 800개, 그리고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한 1500개, 그리고 그 토픽의 상세 토픽으로 갔을 때는 뭐 2000개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토픽 학습이 중요하고, 그리고 아는 만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토픽에 대한 공부는 어, 학습하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의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쓰기와 함께 가장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오늘은 토픽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픽 공부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시즌이라고 하면 보통 지금 현재 기준이면 10월부터 1월까지 1000시간 이상, 1000시간 하면 간당간당하고 2000시간을 하면 합격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평균으로 보자면 하루에 3시간 이상, 보통 5시간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주말에는 10시간 이상, 보통 14시간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물론 저희 기술사 시험이 운칠 기삼이다 보니까 합격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37살에 공부를 시작을 했고 실제 지금 43살 합격하는 동안에 한 3년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토픽에 대한 학습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는 하루에 3시간, 일일 3시간, 주말에는 8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해서 제가 6년 10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픽에 대한 학습은 주기 반복적으로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정보 처리 기술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토픽들이 많이 나오고 이 트렌드를 반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블록체인,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빅데이터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개인정보 비식비로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비식별화도 기존에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쪽에서 ISO 288 IEEE 20889가 아마 비식별화 그 표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서 문제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토픽들에 대해서 지속 학습을 해야 되고 신기술에 대해서 논문이라든지 주기동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신문 등을 그 참고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과 관련된 기술사라든지 뭐 수양 아니 해양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시험장을 가서 보게 되더라도 이 100분 동안 정말 죽을 듯 살동 쓰는 그 기술사 시험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은 기본으로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정도 시간을 확보를 하고 언제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부 자체를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1시간 앉아 있는 게 힘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앉아 있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곤욕이고 그걸 반복해서 하루에 3시간을 한다는 것도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는 연습, 그리고 이것들을 뭐 최소 6개월, 3개월 이상들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습관화가 되고 지금도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독서실이나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에 보통 6시간 이상은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픽 공부 시간에 대해서는 어, 최소 한 시즌에 1000시간 이상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토픽 공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 공부 방식은 이제 하나의 토픽을 봤을 때 그걸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토픽을 보게 되면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은 아마 내용을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봐도 이해도 안 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 방법을 보통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도메인별로 그냥 쭉 읽으십시오.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IT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어떤 토픽은 내 실무에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이미 쓰고 있는 토픽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별로 어, 깊게 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 넘기십시오. 넘기면서 보다가 그걸 한 5번 정도 먼저 진행을 하세요. 그 후에 정독을 2회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정독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글자를 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 반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독을 했을 때는 시간이 이 맛보기보다는 최소 5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의 도메인의 토픽이 최소 300개, 400개 이 정도 있기 때문에 그 토픽을 보다 보면은 한 토픽을 보는데도 어느 정도 보고 읽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다 보면 1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맛보기에 대한 부분은 어디서나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정독은 웬만하면 카페나 독서실에서 앉아서 집중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신 후에 이 토픽 자료를 보고 그 토픽에 대한 그 키워드들을 암기해야 됩니다. 키워드들에 대한 암기는 이 토픽을 쓸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토픽이 나왔을 때 그거에 이것만 알면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식별 방법에 대해서 하면 저희가 보통 가충대공라고 하듯이 이것만 알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상세 기술까지도요. 그런 식으로 이 토픽을 암기할 때는 정의와 보통 주요 기술을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암기를 하고 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보통 이제 시험을 합격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하는데 1.5년, 1년에서 1.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년 반 정도 된다면 누구나 뭐 1년 정도 이상 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머리가 좋고 운이 좋아서 그 전에 할 수 있는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최근 합격은 한 2년 정도에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년 미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제 똑똑한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누가 합격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후가 중요한데 이제 저처럼 오래 공부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이해하기와 활용하기. 나름대로 나만의 전략을 가지고 만들다 하더라도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토픽을 이해하는 부분은 토픽에 대해서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픽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이럴 경우는 보통 내가 하는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DB를 하시는 분들은 정규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공부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런 토픽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기숙사 공부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배웠던 토픽 자체가 실제 업무에 많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매핑을 해가면서 이해하는 토픽들의 양을 늘렸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토픽의 이해는 뭐 실무로서 익힐 수 있지만
이 앞서 얘기했던 맛보기와 정독, 암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그리고 마인드맵 등을 활용해서 토픽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그만큼 좋은 답안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마지막에 이제 다섯 번째는 활용하기입니다. 활용하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라 하면 이제 연관된 토픽에 대한 부분으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토픽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연관된 토픽이라 하면 ISO 26262 그리고 보통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하족, 그 다음에 FMEA, 그 다음에 FTA 같은 것들 그리고 정형명세와 정형기법 이거는 ISO 26262의 4단계 레벨이었던가 그 레벨에서 그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ISO 26262와 관련되어 있는 아실 그리고 아실의 수준을 결정하는 노통잠 이런 세 가지 이렇게 연관된 토픽들로 확장하면서 토픽을 하나만 알더라도 다른 토픽을 쓸 수가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 토픽에 대한 인사이트는 이 토픽을 쓸 때 남들과 차별화된 답안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보면 스트라이트죠. 스트라이트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아예 사람들이 모르는 토픽을 가져오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토픽은 HTML5 부분에서 일단 그 SVG 파일을 이용해서 그 하나의 이미지로서 좌표를 찍어서 그 좌표를 기반으로 해당하는 그 이미지 내부에 있는 픽토그램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웹 로딩 속도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모르더라도 만약에 다른 부분으로 쓰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어에 대한 정의만 한다면 이 부분은 HTML5를 기반으로 해서 웹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웹 DB라든지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관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활용하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실 때 그 공부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다섯 가지 단계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답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토픽에 대한 확장과 토픽에 대한 인사이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부분에서 경영에 대한 토픽은 딱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극대화 그리고 비용에 대한 최소화 이 부분이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토픽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빠른 속도 그리고 정확한 결과 도출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보게 되면 네트워크는 결국엔 QoS를 보장하는 그 다양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소공을 본다면 그 소프트웨어의 그 비가치성을 해소하고 그 높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가장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토픽들을 보게 된다면 그 토픽들을 간에 이 토픽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의사항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 공부할 때 이제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그 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급할수록 돌아가라입니다. 급하게 토픽을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실제 그 토픽을 봤다고 해서 쓰는 단계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답안이 좋은 품질을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있는 시간 안에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던 사람들은 이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공부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유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급하면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
주간 모의고사를 매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간 모의고사를 본 걸 다시 한번 써 보십시오. 써 보는 거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번 썼던 걸 실제로 답안을 쓸 때 하는 것, 셀프 테스트 하는 부분 자체도 힘든데 이미 썼던 내용을 다시 쓰는 건 많이 귀찮고 그리고 쓰기 싫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토픽을 평가를 받고 이제 기숙사님들의 멘토링을 받은 후에 답안의 키워드들을 다시 도출하고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더 높은 품질의 답안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쓰면서 암기하는 습관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식하게 암기 노트를 10번 쓰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막 7시간씩 쓰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쓰면서 암기하는 걸 조금 추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면서 암기했을 때는 오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움 법칙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도움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도움을 사용했을 경우 몇 단어를 가지고 그 토픽을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도움과 그거에 대한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도움만 가지고도 그 상세 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이 되면은 이제 더 많은 토픽들을 또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오늘의 그 토픽 공부하기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